2015년 2월 아일랜드의 드로그 헤다. 늦은 밤 게리 브래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펍 주변에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는데요. 그런데 이봐요.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무슨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자신의 차량 옆에서 기절해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뭐 길 가라고 그랬으니까 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가? 묻지마 폭행이거나 뭐 기절했거나. 얼마 뒤 기절했던 남성 피터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정신 들어요? 당신이 제 차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 때렸지? 야 일단 나 택시 타고 가게 50유로 내놔. 안 주면 당신 가게 다 불태워버릴 거야. 빨리 내놔. 피터는 갑자기 브래디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그를 협박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물에서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심이 되는 거는 네. 사기를 치려고 기절한 연기를 했던 게 아니야. 자해공갈단 같이? 그렇지. 미끼를 팍 물어버린 거지. 그렇게 대단한 범죄자면요. 오늘 안 나오고요. 아. 나쁜 놈 19에 나옵니다. 지능범 순위에 올랐구나. 그렇죠. 주제가 오늘은 좀 다르죠. 두 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거야? 자, 피터의 거짓말에 당황한 브래디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근 CCTV를 통해 너무도 황당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래? 뭘 던지네. 차에. 블라인드 패배를 인정합니다. 아니야, 바보지. 자기가 던진 돌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잖아. 들이민다고 맞을 수가 있나? 아니, 이게. 쉽지 않아. 아니, 그래도 돌을 던지면 어디라도 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사실 피터는 자동차 터리범입니다. 그래서 브래디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서 유리를 깨려다가 실패하자 나중에 벽돌을 가져와 던졌는데요. 하지만 이거 반찬 유리야. 너무나도 튼튼했던 브래디의 차. 피터가 던진 벽돌이 반사! 부메랑처럼 튕겨나와 피터의 얼굴을 가격. 그렇게 피터는 본인이 던진 벽돌에 맞아 기절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차량 주인인 브래디가 기절했던 피터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피터는 일어나자마자 사기를 칠 심산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브래디를 협박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CCTV에 포착. 결국 피터는 철컹철컹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 도둑질 대신에 다른 뭐 풋볼이나 이런 거, 미식축구 뭐 이런 거를 하셨으면. 야구로 해도 성공할 뿐이네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협박과 사기는 이거는 친 거니까 가중 쳐버린 거죠. 그렇지. 2018년 10월 벨기에 샤를루아의 한 전자담배 매장. 죄송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고요. 매장 문 닫을 때 다시 오시면 그땐 현금이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바쁜데. 아 그럼 나중에 올 테니까 꼭 돈 준비해놔. 어? 예. 그때 오시면 3,000유로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거는 빚쟁이죠. 그 돈을 빌린 사람이 돈 받으러 온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좀 그런 거 아닐까? 며칠까지 가져와. 또 요번에 마지막이야 말미야. 이런 상황? 사실 대화의 주인공들은 바로 매장 주인과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 이렇게 당당해. 그리고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왜 돈 달라 그래? 아니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과 함께 기다리면 되잖아. 그 말을 믿고 돌아갔다고. 그렇죠. 들어보십시오. 이 환한 대낮에 디디에가 운영하는 매장에 들이닥친 6인조 강도단. 이들은 디디에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디디에는 침착하게 현금이 많을 때 다시 오라고 강도들을 설득. 그리고 디디에의 진심 어린 설득에 홀라당 넘어간 6인조 강도단은 다시 돌아오리라 새끼손가락 보여주면서 약속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한 명이 아까 넘어갔더라도 5명이 야 거기 그게 말이 돼? 지금 그냥 이렇게 챙겨서 나가야지. 경찰 올 수도 있는데 이걸 다시 온다고 믿어? 이럴 사람이 한 명도 아니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빚쟁이도 저렇게 너그럽진 않아. 맞아. 뭘 또 1시간 반 뒤에 오라 그래? 이러지.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는 의리!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디디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진짜로 2시간 뒤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 강도들. 야, 이거 3,000유로 준비됐어? 아 너무 빨리 오셨네. 저희 6시 30분에 문 닫는다니까요. 1시간 뒤에 오시면 진짜 3,000유로 드릴게요. 아, 이거 밥 먹고 와야 되나? 야, 1시간 뒤에 다시 오자. 자, 설마 했는데 말 잘 듣는 강도들의 재방문에 당황한 디디에는
다시 한번 재치를 발휘해 강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저건 뻔뻔한 거야, 순수한 거야, 순진한 거야, 뭐야? 바보네 바보. 자, 그럼 1시간 후에 올까요? 오겠지. 받을 돈 받아야지. 1시간 뒤인 오후 6시 30분. 6인조 강도단이 또 매장에 재방문. 하지만 이번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3,000유로가 아니라 잡았다 이놈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었고요. 강도들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3,000유로를 손에 넣는 대신에 손목에 수갑을 철컹철컹 차야 했습니다. 나머지 5명 중에 아무도 반박을 안 하나?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럴 사람이었으면 아까 이미 신고했지. 아 형님 말이 맞네요. 두 번째 멀쩡한 거 봐. 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집단 지성의 힘이네요. 2018년 11월 미국 텍사스주 3명의 남성이 은밀하게 회동을 가졌는데요. 그 식당에 CCTV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진짜. 야 내가 누구야? 우리 팀 브레인 아니야. CCTV에 안 잡히는 방법을 아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들의 정체는 3인조 도둑. 늦은 밤 CCTV를 피해 식당을 털 계획을 세운 건데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정체를 숨기기 위해 CCTV를 피할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으니 더 눈에 띄는데? 쟤네 약간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죠? 퍼포먼스인데 이거? 아니 사람도 없는데 왜 굳이 귀여워? 야 봐봐. 흰 옷을 입으면 옷에서 빛이 나요. 그럼 CCTV에 찍혀도 우리 정체를 몰라. 알았어? 우와, 너 진짜 똑똑하다. 우린 너만 믿고 갈게. I believe you. 그렇습니다. 3인조 도둑은 방호복처럼 새하얀 옷을 입고 식당 바닥을 포복 자세로 천천히 기어가다가 대구르르 구르고 아주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 쇼를 했고요. 450달러, 약 50만 원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흰색이 빛을 반사하는 건 맞지만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 흰색을 입는다. 그럼 내가 여기 있다고 광고하는 꼴이 그렇죠. 나니까. 네. 아, 도와주긴 싫지만 차라리 검은색을 입었었던 거야. 그게 낫지. 네. 다음 날 CCTV에 선명하게 찍힌 3인조 도둑들을 발견한 식당 직원들은 아니 도둑들이 기어다니는 게 마치 지렁이 같았어요. 라며 한참 웃었다는데요. 게다가 정말 어이없게도 도둑들은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오히려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얼굴 너무 잘 보여. 이거 뭐야? 또 얼굴 잘 보이라고 자기가 조명도 해줬네. 그러니까 대놓고 얼굴 보여주네. 도둑들은 뭐 나름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CCTV에 본인 모습이 저렇게 보도가 되고 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경찰에 체포된 도둑들은요. 이렇게 쉽게 발각될 줄 몰랐어요. CCTV에 포착된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팀 내 브레인이 그 정도면 그 팀은 정말 처참하다 봐야죠. 처참하다 봐야 돼. 뭘 해도 똑바로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을 했을 때 에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는 팀 내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렇지. 네. 다들 우와 너 똑똑하다고 나왔으니까. 역시 넌 달라. 도둑 편드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 기본 상식이 좀 있어야 돼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이걸 그냥 믿어버렸네. 1999년 절도 전과 상범이었던 도둑 김모 씨는 물건을 훔치기 쉬워 보이는 서울 상계동의 한 비닐하우스에 침입합니다. 근데 비닐하우스 훔치는 사람들 그렇게 많대요. 저기 맞아요. 이제 보안도 잘 안 돼 있고 허술하니까. 그러니까. 네. CCTV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거면 훔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허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김 씨가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얼굴 쪽으로 날아든 것이 있었으니 얼굴 쪽으로 뭐가 나요? 바로 누군가의 주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가 들어간 것은 폭력전과 팔범이었던 이모 씨의 집이었죠. 도둑 김 씨는 영문도 모른 채 펀치 세례를 받다가 물건을 훔치기는커녕 되려 14만 원을 뺏겼는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근데 그분도 쫓아낸 게 아니라 삥을 뜯었어. 삥을 뜯었어. 알아서 온 거야, 알아서. 너 신고 안 할 테니까 가진 거 내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잘못 건드린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며칠 뒤 폭력배 이 씨는 도둑 김 씨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현금 28만 원의 전세 계약서 그리고 집 열쇠까지 갈취. 그뿐 아니라 훔쳐온 작물을 처리해주던 김 씨의 친구 박 씨까지 찾아가 협박. 16만 원과 5천만 원 상당의 외제 스포츠카까지 강탈했습니다. 야, 이 정도 보복이면은 아니 그 작물 처리해주던 친구도 갑자기 얻어맞고선 차도 뺏기고 했다니까. 아니 장물함이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 친구한테 그 집 왜 갔어? 근데 솔직히 누굴 원망해? 자기도 잘못했는데. 그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신고 못할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아니 이 결론이 정도는 났을지. 신고해야지 계속 뺏길 것 같은데. 결국 도둑 김 씨는 이 씨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제발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폭력배 이 씨는 당당하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쟤들의 도둑이라니까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이게 뭐 누가 더 낫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다 가해자, 다 가해자. 둘 다 가해자죠. 이번 특종은 충격적인 사건 현장이 담긴 사진부터 공개해드립니다. 저게 뭐야? 누가 누워 있는데 누워있죠? 누운 것도 되게 불편하게 누워 있는데 침대 끄트머리에. 근데 저 정도면 거의 기절각이죠, 그죠? 예. 사진 속 남성의 덩치는 당시 29살이었던 디온 데이비스입니다. 그가 침대에 쓰러져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9월 늦은 밤 미국 플로리다주의 세로소타 카운티. 데이비스는 아무도 몰래 은밀히 한 가정집에 침입했는데요. 그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져 값비싼 보석들을 훔쳤습니다. 아싸 오늘은 제대로 한몫 챙겨가네. 아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설마 연기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으시죠? 설마 도둑질이 성공했다는 기쁨에 긴장이 풀렸던 걸까요? 눈앞에 있는 푹신한 침대 유혹에 사로잡혀버린 데이비스. 그리고 침대에 잠깐 누워 아주 잠깐 쉬려고 했습니다만 5분만 더 자자. 그리고 잠시 뒤 10분만 더 자지 뭐. 진짜 그랬다고? 진짜 말도 안 된다. 침대에 누운 데이비스는 그대로 딥슬립. 다음 날 아침 이 집 가정부가 그를 발견했을 때에도 그는 숙면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음 날 아침? 저 침대 어디 거니? 아니 그리고 야 정말 편안해 보이는 게 이게 믿기지 않는 게 저게 허리만 걸터 앉았는데 그러니까. 저 자세에서 밤새 잤다? 다리를 내려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매트리스 어디 거예요? 저거 옆에 볼링공 떨어져도 안 흔들리는 그 침대예요? 어디 거야? 나 그게 어디 제일 거야? 궁금해. 자, 다들 침대를 살려고 지금 다들 구매 욕구가 장난이 아니신데 기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뿐이 아니고요. 당신을 절도 혐의 및 주거 침입죄로 체포한다. 어이 이봐. 이봐 이제 그만 일어나. 일어나라고. 잘 잤다. 누구세요? 누구시지? 데이비스는 경찰이 증거 사진 본인을 찍고 있을 때에도 숙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찍힌 거죠. 야 진짜 골 때린다. 저 정도 잠이면 이 경찰이 뽀뽀를 해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무슨 공주입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뽀뽀를 깨어날 수 있을 정도의 침대도 침대인데 저기 카페트 있고 하니까 너건 잠이 잘 오게 생기긴 했다. 잠자는 플로리다의 공주로 유명합니다. 도둑질하던 집에서 잠들어 체포된 데이비스의 사진은 지역 경찰의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됐고요. 일본 누리꾼들은 여러분 일하다가 자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렇게 잠이 오면 감옥에서 푹 자라 등의 반응. 도둑 데이비스는 감옥에 바로 수감됐습니다. 도둑질 중에 잠들어 붙잡힌 도둑,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한동안 결코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2011년 9월 중국 장수성 타이창시 한 아파트의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서 도둑 허 씨가 침입했습니다. 허 씨는 집주인 몰래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벽장에 몸을 숨겼고요. 집주인이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던 건지 바로 다음 날 집주인이 가족들과 다 같이 휴가를 떠나며 빈 집에 혼자 남게 된
허씨. 아이고. 허씨 입장에선 나이스 타이밍이죠. 아, 운이 좋았네. 도둑이 이거 운이 너무 좋았네요, 이거는. 야, 이건 뭐 너무 편하게 도둑질하겠는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눈썰미 덕에 찾아온 그의 운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딱 거기까지였나 봅니다. 결국 허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뭘까요? 아, 휴가 갔다면서요. 갑자기 뭐 차를 깨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만났나?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둑 허씨는 숨어있던 벽장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빈집을 털려고 했는데 자, 슬슬 시작을 해볼까? 어? 뭐야? 이거 안 열려 왜? 정말 황당하게도 방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사실 집주인이 휴가를 가기 전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허씨가 숨어있던 방문까지 밖에서 걸어 잠갔던 것이죠. 와, 셀감이네, 셀감. 결국 허씨는 집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무려 4일간 밥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방 안에 감금됐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애초에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만 네. 창문으로 뭐 나가는 방법, 뭐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서 자수를 하면서 좀 빠져나가게 해주든가. 어쨌든 뭐 살아서 나올 방법을 찾았어야지. 야, 진짜 웃긴데. 자, 사실 허씨도 탈출 방법을 고민했지만 이 집이 6층입니다. 6층이라 함부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요. 하필 휴대폰도 방전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이 4일 내내 꼼짝없이 방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나중에는 얘네 왜 이렇게 휴가 오래 가? 막 이러고 엉망했겠는데? 집주인 보고 싶어. 아, 그리고 빨리 와주세요. 해외는 아니겠지? 아니 4일간 휴가 간다는 걸 알고 간 것도 아니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기약이 없는 거야, 기약이.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집주인이 문 열리는 소리 했을 때 되게 반가웠겠다. 띠띠띠리리 할 때 감사합니다. 그때쯤에는 배도 고파가지고 아마 환각 상태여서 이 소리가 실제 나는 소리인지 상상 속의 소리인지 막 구분도 안 했을걸요? 사람 4일 굶기면. 그럼 물도 못 마셨다잖아. 집주인이 집에 와보니 집에 도둑인 들긴 했는데 이 도둑의 모습이 굶어 죽기 직전에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고 그 모습이 어찌나 불쌍했던지 집주인은 가장 먼저 신고를 한 게 아니라 허씨에게 국수를 끓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허씨는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배고픈 적은 없었어요. 주인님 사랑합니다. 국수가 인생 국수예요. 라며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고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인품이 좋으시네요. 주인님께서. 그죠? 국수도 끓여주시고.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국수를 끓여줬을까. 그리고 오늘의 교훈은 그 휴가 갔을 때도 문단속 철저. 그렇지. 오지키자. 아, 방문을 잠가야 되겠네. 오늘의 교훈입니다. 2013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신고 전화. 경찰서죠? 전 911 신고센터 상담원인데요. 지금 자기 범행을 자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수요? 누가요? 지금 빨리 가주세요. 급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가 자수를 했는데 경찰서가 아니라 911로 대신 걸려온 거를 요거를 전달해 주는 건가요, 지금? 어허. 근데 왜 급하다고 그랬지? 뭔가 어허. 상황이 발생한 거긴 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이상하죠. 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수한 범인들의 정체는 바로 20세 청년 나탄 테클 마리암과 카슨 라인하트. 그들은 길거리를 지나던 중 우연히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마약 성분이 든 약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이 약을 훔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범행을 모의한 두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911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뇌반처가 피고 싶은데 전부를 깨려면 방치가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방치 좀 가져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들리시나요? 나탄 테클 마리암과 카슨 라인하트가 한창 범행 수법을 상의하던 중 하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의 긴급 구조 버튼이 잘못 눌려서 그만 911 신고센터에 연결된 겁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였구나. 그러니까 범행 작당하는 걸 생방송, 생중계로 제보한 거죠. 어쨌든 둘이 그걸 모의하느라 지금 제가 했었던 그 상담원이 계속 좀 찾는 소리도 못 들었나 봐요. 그렇죠. 신고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범죄 현장임을 곧바로 눈치챘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수화기 너머로 와장창창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쎄 찾았다. 얼른 도망가자. 도둑들이 야구름쳐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911 신고센터 상담원이 계속 수화기 너머로 도둑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경찰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줬고요. 결국 셀프 신고한 도둑들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저 둘 중에 누가 눌렀을까? 저는 약간 오른쪽 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아이고 정말 가지가지한다. 그러니까 올해도 안 끊어지고 켜져 있었네. 아, 배터리 충전 잘해놨네. 그러네. 아 근데 기지를 잘 발휘하신 것 같아요. 보통 안 들리거나 대답이 없으면 이거 그냥 장난 전화하고 끊을 수도 있는데 안 끊었죠. 이거 캐치하신 겁니다. 자, 이 처음에 도둑들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자신들이 어쩌다 체포됐는지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이 바보가 진짜 911에 전화했다고요? 이런 젠장!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이가 없었는지 황당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굴 원망하겠어. 본인이 신고한 건데 근데 자업자득이죠 뭐. 너무 잘 된 일이긴 한데 진짜 그 친구는 진짜 이 욕도 안 나오지. 야, 자, 전 세계에 계시는 도둑 여러분, 셀프 신고는 늘 환영입니다. 2009년 7월 8일 오후 2시 15분경 미국 미시간주 세기노의 한 은행을 찾은 남성이 은밀히 은행 직원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여기 당장 돈 다 담아. 경찰에 연락하면 폭탄을 터뜨릴 거야. 은행 강도의 정체는 무려 13건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됐다가 불과 3주 전에 석방된 마크 화이트였습니다. 그는 은행 직원을 협박, 현금 약 120만 원을 챙겨 재빨리 달아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폭탄 테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은행에서. 절대 안 되죠. 빨리 잡아야지. 도망친 은행 강도 화이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은행에서 2블럭 떨어진 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히치하이킹을 시도합니다. 네? 아이, 저 쫓기고 있어요. 제발 태워주세요. 화이트는 마침 그의 앞에 멈춰선 차량에 무작정 올라탔고요. 뭐 갑자기. 차량을 갈취하려고 돌변 운전자를 덮쳤습니다. 뭐야, 무슨 에이. 선의로 태워줬는데. 너무 죄질이 나쁘다. 이러면은 선의의 히치하이커들이 피해를 입어요. 이제 안 그럼요. 세워준다고. 안 세워주게 되지. 네. 아 무장강도라면서요. 큰일 났던 거 아닌가?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다. 꼼짝 말고 손 들어. 어? 설마 경찰차에 히치하이킹 한 건가요? 정말 삐뽀 삐뽀 여기 저 쫓기고 있어요. 빨리. 아, 진짜로? 당시 경찰 스콧 잭슨은 사복 차림으로 암행 순찰차를 타고 잠복 근무 중이었는데요. 암행순찰차. 용의자 화이트에 대한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현장 인근을 수색하다가 정말 어이없게도 히치하이킹을 하려는 화이트를 발견한 겁니다. 결국 은행 강도 화이트는 범행을 저지른 지 5분 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히치하이킹도 해필 뻔. 아니, 강도짓을 하고 나와가지고 도망갈 루트도 없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건 또 뭐예요, 그게? 경찰차에 제 발로 탄 은행 강도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상에서 가장 운 나쁜 은행 강도라며 비웃었고요. 화이트는 은행 강도 및 가짜 폭탄 제조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은행 강도 역사상 최단 기록이긴 할 것 같아요. 체포 기록 5분. 은행 강도계의 새로운 획을 그은 그러니까 분이죠. 이분은 따라잡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은행 강도하고 히치하이킹은 안 하겠죠, 다들. 네. 불가능하죠. 이번에도 곤란한 상황에 놓인 벨기에 스튜핏한 도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벨기에 림비르후즈 새벽 3시 야심한 시각에 작은 마트를 찾은 도둑 줄리안. 그는 순조롭게 음료수를 훔친 뒤 탐정이 뾰족한 창살을 설치해 놓으셨다. 참, 이 정도쯤이야 가뿐히 넘어가 주겠어. 흐차! 담장을 넘으려던 그때 줄리안은 뜻밖의 봉변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옷 찢어지나? 잠깐만 일단 마음의 준비하고. 뭐야? 자신이 만만하게 여겼던 창살에 그만 바지가 걸려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린 신세가 된 그. 지금 발이 잡혀 있는 거예요?
발 쪽이? 그렇죠. 정의의 그리고- 사도가 잡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는 거고. 박쥐처럼 매달리게 된 거죠. 박쥐 체험이네요. 그런데 그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꼴이? 아니 도와드릴게요. 우연히 줄리앙을 발견한 한 운전자가 그가 도둑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친절을 베푼 건데요. 오, 자, 그러면 이제 뭐 도둑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일단 구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그의 멍청함 지수는 한도 초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습니다. 얌전히 집에 돌아간 줄 알았던 줄리앙은 또? 쟤 왜 저러니? 아, 야, 여러분 반복 재생 절대 아니고요. 데자뷰도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듯 당도는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불과 2시간 후인 새벽 5시에 또다시 마트에 침입. 이번엔 맥주를 훔친 뒤 또 똑같은 담장을 넘으려다 또 바지가 걸리고 말았던 건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저렇게 다리가 걸릴 수가 있어? 나 이거 일인 줄 알았는데 일이 하려면 한 번 더 왔어요. 3번이나? 줄리앙은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바지까지 벗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약 1시간 반을 거꾸로 매달린 뒤에서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고요. 당연히 그대로 경찰서로 직행. 이후에 바보 같은 줄리앙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아, 이걸 한 번 그런 일을 겪었으면 오질 말았어야지 참. 죄를 저지르다 구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된 범죄자들 두 스티어핏들에게 화사 씨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멍청해